31번 밑줄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당시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 별귀군에 비해서 차별받아서 폭발하여 일어난 거,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죠. 예. 1882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제 궁궐까지 침입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병들이 침입하니까 고종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을 다시 집권케 했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 개화정책 총괄기구인 통리기무함을 폐지하고 다시 5군영 체제로 돌아가고 등등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민씨 척족 세력들이 이제 청의 원군을 요청해서 청이 진압을 하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압송해가고 연금시키게 되죠. 자, 이때 두 가지 조약이 나오게 되죠. 일본은 일본인 교관이 죽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에 대한 경비병력을 준수시켜야겠다라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피해 배상과 함께. 그 다음에 청과는 이제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돼서 내지 고유권과 한성 개장권 등등 청상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그러한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전개 과정에서 전주하약이 체결된 것은 동학농민운동이죠. 통리기무아문이 개화정책기구로 통리기무함이 설치되는 배경은 바로 개항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 예. 우정총국 개국 축하인을 이용하여 일어난 것은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 등 급진기아파들이 빨리 근대국가로 수립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킨 것이죠.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할 때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가상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나흘이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 영국군이 전남 해안 남해안의 검은도를 3년간 불법 점령했죠. 이게 검은도 사건입니다. 1885년에서부터 1887년 3년간 불법 점령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갑신정변 요 청의 압력이 너무 세지자 정부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래서 러시아 미락설이 돌게 되자 영국은 이라는 것을 막는다는 구실로 검은도를 불법 점령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갑신정변 이후의 그러한 상황 다가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2차 개혁, 그러니까 2차 갑오 개혁이 되겠죠. 자, 1차 개혁을 추진하던 군국직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 박영효, 친일적 인물인 박영호가 주도를 했고요. 2차 갑오개혁의 핵심 내용은 이제 1차 때 의정부를 이제 아문으로 고쳤었는데, 아문을 이제 부로 고치게 되죠. 지방제도를 8도로 23도로. 자, 사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제 지방관이 예전에는 이제 사법권을 같이 가졌는데, 이것을 이제 분리시키게 됩니다. 재판소를 설치하고 분리시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해서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내려서 각종 관립학교, 정부가 세우는 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뭐 중학교라든지 소학교, 사범학교 이러한 관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계를 발견했다. 일종의 근대식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 발급은 광무개혁 때 있었던 일이죠. 구체적으로 1901년부터 러일 전까지 추진이 되었고요. 태양력을 사용한다, 단발령을 실시한다 등등등등 이런 내용은 을미개혁과 관련되어 있고요. 한성숭보를 발행했다. 이건 이제 개항 이후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1883년 방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
관보인 한성순보를 열흘간 발행하는 것이죠. 발행했습니다. 공사노비법을 폐지했다.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건 1차 가보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유인 바로 대한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고종이 재위할 때는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했죠. 1897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1907년. 그러나 사실상 광무개혁은 1904년 러일전쟁 여기 때까지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뭐 보호국가되니까 광무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자, 아무튼 이때 일어난 이제 그 이제 광무 고종이 즉위한 이후 요 시기. 자, 광무개혁에서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뭐 황제가 군권을 장악한다든지 내장으로 통해서 황실 재산을 튼튼히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식산 흥업이라든지 뭐 교육 장려 뭐 등등등등 이런 것 등이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주요 지역 두 군데에 대한 확보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간도하고 바로 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도와 관련돼서는 간도 관리사라는 것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함경도 쪽에 편입을 시킨 다음에 간도 관리사로 이제 이범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도를 울릉군에 귀속을 시키고 정식 행정구역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05년 칙령 41호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 시기가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 전이거나 아니면은 한일 병합 이후 일제 식민 시기가 되겠습니다. 영화 아리랑 나온게 아리랑 1926년이죠. 일제 시대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 유경공원은 1886년 세워진 관립 근대식 학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보개혁 때까지 이게 존속을 했어요. 해당이 안 되죠. 제너럴 셔모노 이게 병인년에 있었던 일이죠. 1866년 나중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죠. 조사 시찰단 일본에 파견되는 거 이거 1881년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기다리는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체결에 반대하여 최익현, 신덕숙 등이 의병을 겠다. 바로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과 민비가 시해당하는 그 다음에 을미기획중 단발령 이런 것에 반응하여 유인석, 이송 등 유생, 위정척사들이 세력들이 주로 주도한 것은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1895년에서 1896년 요 사이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 예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요 시기에 있었죠. 자, 그래서 순서는 을미, 을사, 정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 가, 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6번 여기는 양기타카 한계에 모모를 창간해 항일운동을 전개한 베델의 의입니다. 자, 이 베델 양기타카 관련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이고요. 가장 의병 등 항일 언론이 기조가 가장 강했습니다. 1904년에서 1910년까지 전개했고 여기 나온 이 양기탁은 또한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폐쇄갑자는 국채보상운동의 간사이기도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여러 언론지들이 후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선지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은 신문은 한성순보를 이은 한성주보가 되겠고요. 세창양행 광고를 1886년에 실게 되었습니다. 천도교 기간지로 발행이 된 것은 만세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서재필이 되었죠.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사진을 게재한 것은 동아일보가 되겠고요. 1920년에 이제 창간이 됐고 1930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의 일장기를 삭제해서 이제 정관이 되기도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유의 사실은 무슨? 자,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이후 바로 러일 전쟁과 관련된 것이죠. 1904년 2월에 있었죠. 자, 그런데 지들이 황실을 보자는 말은 어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영토와 독립임을 보존한다, 이제 보호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다행히 이 조약서가 폐하 인준과 참정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이거는 억지다. 바로 을사조약이 되겠죠.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인데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바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사실 요거를 찾는 것인데, 자,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체결이 돼서 러일 전쟁을 앞두고 지원 세력을 일제가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2차 영일동맹과 또한 가스라 테프트 물약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지지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하였다. 자, 원래 경인선은 최초 해줬던 경인선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언제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경인선이 개통된 게 최초의 철도인 이게 1899년이니까 요것보단 좀 전이 되겠죠.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했다. 자, 이 멜렌도르프는 마젠창과 함께 이모군란 이후 청이 이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해서 파견한 고문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과 관련됐으니까 1882년이 되겠죠.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했다. 이게 바로 을사조의 핵심 내용이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한 것이 바로 러일 전쟁 직전에 있었던 19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뭐 북이 39도 분할 제한을 등했지만 일본이 거부를 하고 결국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얼굴만 봐도 백암 또는 태백강로라고 불리는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뭐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국혼을 강조했죠. 대표적인 저서는 한국 통사, 아픈 역사라는 것이죠.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이 두 책이 중요하고 국혼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활하고 해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제 유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교 개혁을 위해서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해결 방법을 성리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양명학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진단학회를 창립을 하고 진단학벌을 전개한 것은 두 개 이병도가 핵심 인물이 되겠죠. 실증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죠. 1934년에 창립을 했고요. 여의당 전세를 가능하고 조선원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 세 사람이 있죠. 정인보, 위당 정인보, 그 다음에 이제 문일평, 그 다음에 민세 안재용,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 특사로 파견이 됐다. 세 사람이 있죠. 이상설, 이준, 이위종, 요 세 사람 알아두시고요.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 발견대회를 개최하였다.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한 사람 고당 종암식 선생이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와나 발표 사이 시기했던 사실은 무슨? 조선에 조선총국부를 설치한다. 한일 병합과 관련된 것이죠. 1910년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총독이 임용고비를 확정하고 경찰 지도하고 바로 문화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1920년대의 그러한 일제 통치 방침을 적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이는 결국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또는 헌병 경제 통치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헌병 경찰 또 이때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야만적인 매질을 가하는 형벌, 바로 조선태형령이 이때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선태형령 1912년에서 20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직결례라든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이제 제복대검이라든지. 자, 미국 공출제. 공출이라는 건 대가성 없이 정부가 뜯어가는 것이죠. 미국 금속 공출 이런 건 다 1940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민족 말살기, 중일전쟁 이후 국민징용령 강제로 이식시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칩니다. 1939년에 제정을 해서 이후 국민징용령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었다. 이건 1924년이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가 선수를 쳐서 만든 대학이 되겠고요. 한국신민 서사의 암성이 강해진 것, 민족 발생이죠.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것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청년 김상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의열단 소속의 일원이죠. 김원봉이 이제 창설한 조직인데, 이들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일제 착취기간, 식민 통치 기간, 여기다 폭탄을 투척하는지 친일 요인을 암살하는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치호 선생이 이제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기초로 해서 민중이 직접적 폭력혁명을 신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비밀행정조직으로 국내를 연결하는 연통제를 실시하는 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이 된 비밀단체는 임병찬이 조직한 호남지역에서 조직한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1912년에 결성이 됐고,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는 김구가 창립한 한인 애국단이 되겠고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북한도 쪽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한 것은 신민회, 비밀결사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